드디어 제일 어려운 전자계산기 구조 마지막 시간입니다. 25장 인터럽트와 병렬 처리고요. 인터럽트는 우리 앞에서 계속 봐왔죠. 어떤 건지. 예? CPU가 일하고 있을 때 뭐 급한 일 때문에 CPU를 멈추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터럽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외부 인터럽트와 내부 인터럽트 이렇게 됩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면 전원 차단, 기계 검사, 하드웨어 고장, 외부 신호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 이런 게 있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내부적으로 이제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못 만든 거야. 이럴 때 혹은 다운될 때, 그리고 이런 걸 다른 말로 트랩이라고도 해요. 트랩이 이제 함정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이제 트랩이 발생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 우리 앞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우셨죠? 자, 0에 의한 나눗셈. 이거는 버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죠. 불법적인 명령 이런 걸 실행했을 경우, 그 다음에 보호 영역 내의 메모리 어드레스에 접근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명령어 수행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는 입출력 수행 시에 기억장치 할당 및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개발자 프로그래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혹은 여러분들이 되겠죠. 사용자, 슈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요즘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컨트롤 알트 델 딱 누르면 작업 딱 끝나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터럽트 체제 요소에는 요청 신호와 그 다음에 처리 루틴. 그래서 요청 신호는 인터럽트 필요한 요청을 그 신호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처리 루틴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인터럽트 요청에 의해서 처리되는 루틴을 이야기합니다. 자, 동작 원리,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발생시켜요. 그럼 인지를 하겠죠. 그럼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완료하고 CPU 상태를 기억시키죠. 앞에 시간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카운터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옮겨놓고 이렇게 가죠.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했는지 찾고 취급 루틴 수행하고 보존 프로그램 상태를 복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발생했을 때 CPU가 확인할 사항은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그 다음에 상태 조건,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 PSW,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레지스터의 내용, 그 다음에 스택의 내용.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던 애를 벡터 인터럽트라고 하는 애다가 넣거든요. 얘를 이제 스택에다 사용을 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시간에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스택, 뭐 어디다 쓴다 그랬어요? 인터럽트 처리에 쓴다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 번지 0번지의 내용을 쓰게 된다. 이게 이제 되는 거고, 인터럽트 발생 시의 상태를 보관하는 장소는 스택 됐죠? 벡터 인터럽트 메모리 0번지 중에 한 군데에 저장을 하고, 벡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처리 루틴 시작 주소를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호출하게 된대요. 인터럽트 우선순위는 전원 이상, 기계 이상, 외부 신호, 입출력, 명령어 잘못, 프로그램 검사, 그 다음에 SVC가 제일 낮습니다. 뭐 기능사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또 간혹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인터럽트 우선순위 판별 방법에는 소프트웨어 방법과 하드웨어 방법이 있는데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방식은 폴링 방식을 사용합니다. 폴링. 그래서 차례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보낼 준비가 됐냐? 너 보낼래? 보낼 준비가 됐냐? 라고 물어보는 게 폴링 방식입니다. 됐죠? 야, 너 투표할래? 누구 찍을래? 이거거든요. 투표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방식은 반응 속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우선 느려요. 그지? 그리고 얘는 융통성이 있죠. 하드웨어는 빠르지만 융통성이 없어요.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요구되는 비용이 많이 들게 될 수도 있고요. 자, 하드웨어적 인터럽트 방식 종류에는 직렬 우선 방식과 병렬 우선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직렬 우선 부여 방식에서는 데이지 체인을 써요. 데이지 체인, 줄줄이 줄사탕처럼 이렇게 꽃 이름이에요. 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이쁘게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병렬 우선순위는 마스크 레지스터를 써요. 그냥 이렇게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 돼요. 딱딱딱. 아셨죠?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가 나옵니다. 마지막인데, 얘는 병렬 처리라는 것은 원래 CPU는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얘네를 하나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가 여러 개 일을 동시에 처리를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가 하시면 아시겠지만 CPU가 한 시점에는 하나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뭐 동영상을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잖아요.
근데 그게 CPU가 동시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을 쪼개서 합니다. 이게 CPU의 시간을 할당을 쪼개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0.001초 사이로 얘네를 사이클, 우리 앞에서 그 제어 신호 배우셨잖아요.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 그지? 그 타임을 짧게 잘라서 그때마다 그냥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근데 이 명렬 처리는 바로 뭐냐면 바로 CPU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 뭐 옥타코어, 헥사코어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야? 아, CPU가 있는데 이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코어가 뭐 쿼드 코어다 그러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4개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거기다 속도까지 빨라봐. 대박이죠. 이게 바로 병렬 처리고요. 이런 걸 이제 풀린이라고 하는 그 헝아가 총 4개로 정의를 했어요. 뭐냐? SISD, Single Instruction, Single Data Stream. 즉 하나의 명령을 하나 데이터 처리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CPU가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ingle Instruction, 그 다음에 Multiple Data Strea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하나의 명령어를 다수의 처리기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얘는 벡터 컴퓨터나 배열 처리기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MIST, MISD, Multiple Instruction,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 하나의 처리기로 처리를 하는 거죠. 얘는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느려지니까. 자, MIMD는요. MIMD는 여러 개의 명령어를 여러 개에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계시는 프로세서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됐죠? 병렬 처리 기법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벡터 프로세서, 배열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서 이렇게 해서 4개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좀 정리만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하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공유하여 수행하는 구조래요. 노드 간의 통신선은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단일 프로세서일 경우에는 10초, 다중 프로세서일 경우에는 5초, 즉 2배 빠른 속도로 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SMP다. 자,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얘는 덩어리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상호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애들을 묶어가지고 얘네를 상호 연결돼서 협력해서 하나의 컴퓨터 자원인 것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클러스터가 됩니다. 나중에 또 운영체제 가면 나옵니다. 문제 봅니다. 자, 우선순위 인터럽트 가운데 소프트웨어적 처리 기법은 그랬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 우리 뭐 있었어요? 폴링, 하드웨어, 데이지 체인, 마스크 레지스터 됐죠? 구분하세요.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모든 장치들을 인터럽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직렬 뭐예요? 데이지 체인. 폴린이 4가지 한 것 중에 사용 안 되는 거 MISD, 멀티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싱글 데이터 스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럽트 중에서 최우선권 갖는 거예요. 전원 이상. 됐죠? 다음 인터럽트 체제의 동적을 나열하면 순서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발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발생한 애가 니은이니까 다 답이 될 수 있네요. 자, 다음번에는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요거를 했고 현재 수행 중, 그렇죠. 요거를 해야 되겠죠. 현재 수행 중인 거 명령 완료하든 중간에 끊든 그리고 그 상태를 기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다음에 기억이 되겠네요.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는 보존한 프로그램 상태 복귀하는 건 나중이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처리하나 아니면 요거냐인데 어느 장치가 인터럽트 요청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억하세요. 인터럽트와 비교해서 DMA 방식의 사이클 스틸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DMA 방식에 의한 거. 인터럽트는 CPU를 중지시키지만 DMA는 유유 시간을 쓰죠.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을 영원히 정지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정지한다. 프로그램 실행 시 다시 시작한다. 주격장치 사이클의 한 주기만 정지하게 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계산기 구조 후룩 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어려운 거는 많이 끝났어요. 전자계산기 구조가 끝났다는 거는 끝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12개 맞는 걸 목표로 하세요. 8개 틀린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정말 마음도 가볍고 슝슝슝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